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사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인데 그렇습니다. 벌써 22번, 23번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10번쯤만 돼도 이거는 헌정사상 처음 이걸 뭐 되풀이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20번이 넘어가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왜 탄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지만 내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탄핵이 되풀이되고 감사원장, 총리 뭐 나중에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뭐 헌법재판소장인데 탄핵 못 하겠습니까? 탄핵 대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느꼈던 대통령의 위기의식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위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 의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 의식의 문제를 대통령은 그 성명을 보면 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척결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구조상으로 볼 때도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네. 그리고 다 합치면 190석이 넘지 않습니까? 야권 세력이. 그러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의결을 할 텐데 네. 그 헌법상에는 계엄에 대한 발동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해제 권한을 국회에게 줬단 말이에요. 네. 계엄 통제권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아무리 화가 나서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시키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당시에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 보건데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해서 계엄을 발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 알리려고 계엄을 발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192석을 가지고 있는 야권 전체를 대통령이 계엄 아니라 계엄 할아버지를 포용한다고 그래도 그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계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 특검이 20몇 번에 이르기까지 거의 행정이 들썩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좀 뼈저리게 이게 뭐랄까 공감하기 위해서다. 그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 그 사후에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의 행위가 아무리 그것이 내가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이웃과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싸운다 하더라도 예.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내가 불법한 행위로 해서 하면은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서의 계엄 선포를 보장하는 헌법 77조가 있고 그 부수 법안으로 계엄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해서 네. 저는 그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 첫 번째, 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심의했잖아요. 그거는 그 의결은 거기에 그거는 의결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해당 심의만 사항이에요. 하면 됩니다. 예. 심의는 어떻게 해야 근데 심의를 하려면 네. 처음에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 의제를 올려놓고 예. 그다음에 그 기록을 하고 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는 의제도 뭔지도 몰랐고 네. 사람들을 시간도 정해 있지 않아서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8시 반에 그 국방장관이 들어오는 걸 비롯해서 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족수인 11명 마지막 장관이 들어올 때 11명 번째 장관이 들어올 때가 네. 10시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시 좀 넘었을 때. 네. 그렇게 들어와서 도대체 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왜 우리를 뭐 있어라고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채워지니까 대통령이 오셔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나 계엄을 하겠다. 비상계엄을 하겠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성격도 그렇거니와 특히 계엄의 경비계엄과 경계계엄과 비상계엄인데 비상계엄의 특성상 그 미리 누구누구한테 다 고지를 하고 뭐 기자들한테 언론 고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상계엄은 아니잖아요. 언론한테 돌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네. 적어도 거기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도 모르고 올 수 있죠. 모르고 올 수 있다고 네. 쳐봐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네.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는 5분 동안에 예.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예. 국무위원들이 아니 그거 안 되십니다라고 찬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다 반대했다고 근데 그랬어요.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듣고 나서 그러나 그러면 이건 적어도- 대통령 결심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 회의록을 작성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서명을 받았어야죠. 음. 그거는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단 한 명도 이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가령 얘기한 말이죠. 사람이 김 의원님 없습니다. 예를 네. 들어 보면은 가령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청이라는 게 아무리 요식 절차라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보들 짤 때 국무총실에서 짭니까? 대통령실에서 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대통령제에 하고 있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정치 제도가 아주 비슷한데 그럼 프랑스는 거기도 마찬가지 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궁은 엘리제궁, 총리가 있는 마티뇽궁. 그러면 내각 명단을 마티뇽궁에서 짜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령 이번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소집권은 국무총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돌리면 국무위원들은 총알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대통령 임명권자로서의 국무회의 이 소집의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국무총리는 그걸 따라서 오는 국무위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네. 당시에서. 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서명을 했다 안 했다 그거를 가령 관행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서명을 안 했으니 이것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해야 된다. 물론 그 절차가 그럼 저는 하나의 그러면요. 흥결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되면 예. 앞으로 그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네. 앞으로 그것이 혹시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대통령이 되거나 예. 아니면 다른 누군가 대통령이 될 때에도 예. 그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람들 다 국무위원들 오라고 한 다음에 네. 그 사람들의 서명을 받건 말건 간에 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야 나 그 비상계엄 할 거야. 다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라고 내려가 버리면 그게 왜냐하면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서명을 그때 만약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국무회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의사표시로 또 오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국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는 순간 비상계엄에 찬성을 했으므로 나중에 거기서 책임의 일부분을 함께 져야 된다. 아니 비상계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당한 합법적인 건데 왜 서명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비상계엄은 헌법에 있는 거고 비상계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시, 사변 그에 준한 비상 상황인데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 판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론조사로 합니까? 국회에 물어봅니까? 아니요. 국무위원한테 물어봅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할 수 고유 판단이잖아요. 있는데 네. 판단을 하되 제가 보기에는 국무회의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그 이상한 상황이니까 네. 예를 들면 지진이 나서 소요가 벌어졌다라든가 아니면 간첩이 침투를 해서 휘젓고 다닌다라든가 대개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내 사정 자체가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법적 질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샬로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지금 없어요. 하신 말씀은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네. 80년 초에 겪었던 거에 대한 45년 전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이지 네. 가령 비상계엄령에 적시된 바 그 뒤로 헌법은 손질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도 45년이 흐른 지금 세월에 와서는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헌법에 보면은 개헌법 2조 2항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거기는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데 개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훨씬 더 강제적인 의미를 좀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개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회 질서가 이 정도면은 나는 교란으로 볼 수밖에 없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신데 대통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5년제 공무원인 겁니다.
물러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대통령한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겠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정은 사회적인 상식이라든가 이성적 판단이어야 되는 거죠. 더구나 대통령은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고도의 판단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서 계엄 포고령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때 저도 이제 12월 3일 날 10시 23분에 그 어디 있었어요?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저도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네. 저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사회적 세력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 페이크 뉴스가 네. AI가 영상 AI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무슨 뭐 나라가 요동을 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이 그 굉장히 폭력적인 의회 폭력적인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그건 저도 비롯해서 국민의힘 모두가 비판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서 그 통치가 안 될 정도라는 것은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다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 자, 다른 이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 얘기를 좀 본 궤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대통령이 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작년 11월 하순쯤 그때 아마 12월 3일이라는 디데이를 이제 결정을 아마 대통령과 국방장관 정도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대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어떠했을까라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도 이 지금 그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서루다 보니 이 불법적인 절차를 그냥 놔둔 상태로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12월 3일 지금 이제 공소장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왜 12월 3일이었는지도 좀 이상해요. 우리가 101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에 보면 네. 대통령은 3월 달부터 예. 그리고 길게는 지난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재작년 말부터 계속 비상대권을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계속 돌았는데 공소장에 보면 3월 달에도 군인들을 불러서 야, 내가 비상대권 행사해야 되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매달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한 11월 달까지 거의 매달 한두 달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달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비상대권 아니면 못 해먹겠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작년 3월 달에 총선도 치르기 전이에요. 네. 180석 하기 전이라고요. 물론 네. 그래도 그때도 민주당이 많았어요. 하지만 작년 3월 달에 왜 비상대권을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만큼 답답했던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4번을 행사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찌됐든 뭐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열 몇 번, 20번 가까이 이 거부권 행사가 되면 국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예. 민주당에 대한 우리가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처리를 받을 예정으로 돼 있었고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여의도의 입법 독주 때문에 대통령의 손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시는데 손발이 묶여 있었죠? 예를 들면 저희는 여당으로서 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요?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네. 노조의 파업을 자유화하는 거 무조건 무제한의 파업을 하는 거 그거 거부권 행사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양곡법도 말이 안 되는 간호사법. 여러 가지 거부권 행사하셨고 그거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건 민주당이 무리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비판을 했던 거고 네. 그거 거부권 행사하는 걸 갖고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자기들 표를 의식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법안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거부권 행사해서 실제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죠? 국정 운영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었냐고요. 입법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만큼 새로운 정책과 미래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그 눈에 띌 만한 입법 활동을 사실은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예.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법안을 예를 들어서 내셔서 네. 그게 그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관철이 안 된 법안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 네. 그 대통령이 밀어붙이셨어요.
근데 그거 국민적 지지 받았습니까? 그 의정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난번 작년에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저희가 대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저희 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님 제발 이거 의사들을 적으로 돌려서 우리 선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물러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간청을 했어요. 대통령 안 들으셨잖아요. 뭐 의대 정원에 관한 대통령의 그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중도층이 또 이탈했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이고 예. 대통령의 그 정책, 네. 그 정책을 예를 들면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탈이 되졌는데 이탈이 되어졌고 결국은 선거에서 졌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